아주 종부세 중과를 하게 됐죠. 이때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가면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양도세가 높아지면은 매물 잠기고 양도세 가격이 포함돼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요. 정부 정책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를지에 대해서 한번 고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조금 다른 때보다도 102로 대책 이후에 조금 더 바빠지는 것 같네요. 네. 102로 정책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데, 현재 시장은 뭐 반응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수요 억제 정책이 골자잖아요. 네, 이 수요 억제를 통해서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은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부쩍 올해 들어서는 거래량이 떨어져도 오히려 그 지역에 규제하는 그 지역에서는 신고가는 계속 창조된다,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천여 건 됐는데 8월 거래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4천 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신고가가 연속으로 나왔고, 9월 거래량은 10월 돼야지만, 말 돼야지만 정확한 집계가 되는데 아마 여기서도 또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래 절벽 상황이 결국에는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인으로 보는 것 같은데, 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요 억제만 가지고서는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택이 있잖아요. 네. 1년에 결혼하는 한 20만 쌍이고, 그러면 20만 쌍 중에서 절반 50%는 뭐 신혼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50%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0만 가구가 필요할 거고, 또 1년에 이혼하는 인구가 10만 쌍 정도 되는데, 또 이혼하면 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2주택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절반 정도의, 또 절반만 잡더라도 2만 5천에서 3만 가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필요한 주택 수인데,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시장에서 수요 억제를 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수요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여러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과연 수요 억제 정책을 가지고서 집값을 통제했던 그런 시기는 드물지 않았나,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럼 부동산 세 번의 정책이 나오고 이제 또 추가 대책도 분명히 나올 건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보세요?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 이제 올해 4만 6천여 가구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2만여 가구로 또 줍니다, 서울 지역. 그러면은 이 상태로 간다고 봤을 때 내년에도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 절벽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지금 거래를 할 수 없죠. 이제 갭 투자가 원천 봉쇄가 됐고, 실수요자들만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재건축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일반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다 그냥 샀는데 이제는 그거 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규제 때문에. 예, 그래서 특유과열 지역에서 쥐화분 쥐 양도가 재건축 재개발은 제한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이 이제 매매가 안 되니까 거래량은 떨어지겠고, 이런 물건 조건에 맞는 물건들은 값이 예, 금값으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럼 집값이 자꾸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KB 부동산 매매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전고점이 2022년 1월 10일 기준인데 그때 100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KB에서, 근데 지금 그 가격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돌파했지만 지방은 아직 90% 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을 합쳐서 평균 매매 지수를 내는 것도 보면은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유독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뭐 공급 부족 상황에서 불안정한 시장에서 그러면 과연 집값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은 공급이죠. 근데 공급 뭐 붕어빵 찍듯이 이게 집을 아파트를 이렇게 찍을 수 찍을 있죠. 수가 있나요? 찍을 수 있죠. 어떻게 찍을 수 있죠? 아니,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죠. 우리가 이제 공급을 신규로만 보는데, 신축으로만 보는데 기존 매물이 시장에 많이 쌓이면은 가격 통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매물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세금 중과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기존 매물이 순환되게 하지 않으면은 집값은 내년, 내후년에도 집값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그런 어떤 정책 당국자들은 기존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려서 오히려 부담이 굉장히 되게, 그래서 물건이 나와서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이런 생각들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때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주택자에 대해서 또 조정 대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주 종부세 중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때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강화되면은 이게 사실은 임대인들이 다 내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레퍼 교수 논문에 따르면은 세금은 일정 세율 이상 올라가면은 세수는 적게 거치고 결국 세금은 세율이 높을수록 전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가면은 임차인들한테 전가돼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양도세가 높아지면은 매물 잠기고 매도 가격에 양도세 가격이 포함돼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서울에 뭐 집이 없다, 그리고 공급 부족,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은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7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경기에만 1만 가구 정도, 서울은 한 1,000 가구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 1만 가구가 있는데 1만 가구면은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니까 엄청 큰 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미분양이 있는데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게 이게
얼마나 심한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9.7 대책에서는 135만 호, 또 2030년까지 7만 호 플러스 알파 착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5만 호면은요, 130만 호면은 분당 13개입니다. 예, 분당이 590만 평에 10만 가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13개를 어디에다가 공급할 거냐라는 거. 수도권에 공급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는 서울 중심에 있는데, 예, 집은 이제 외곽에 있으면은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GTX가 연결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연결이 안 되면은 이제 서울 출근하는데 이제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서울 요지에 조금 뭐 이런 신축을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상당하죠. 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비 사업 기간 18년이라고. 18년. 네, 18.2개월이라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신통기획 시즌 2로 해서 6년 정도 땡기겠다. 그래서 이제 12년.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고, 공사비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파트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거 추가 부담금 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대출 규제 6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입주한 전세도 못 놓고 실거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지금 입주하는 이런 주택들은 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럼 재건축은 정비 사업은 지연되겠죠.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사람. 이게 이제 거래 매물이 잠기는 거죠. 이런 규제 속에서. 그래서 공급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것보다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매물이 순환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몸에 피가 안 돌면 동맥경화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가 걸리면은 이게 이제 순환 작동이 안 돼서 네.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 자, 결국엔 뭐 기존의 매물들이 시장에 조금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 집값 안정화에 결국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죠. 네, 규제보다는 지금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완화 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질문 드리면, 시장을 그래도 오래 보셨으니까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처럼 계속 규제랑 시장이랑 싸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규제 완화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형국이다. 네. 규제 지역 내에서도 가격대별 풍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 안 된 데 있잖아요. 뭐 동탄이라든가 기흥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우려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